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발 빠른 시황 분석, 탑다운 시장에서의 모멘텀 발굴 고수, 이동평균선 박스기법과 추세를 탄 실전 매매로 고수익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최영동 멘토입니다. 자, 오늘 여지없이 수능 한파가 몰아친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자녀를 두신 모든 이제 부모님들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요. 예, 매일매일 수능과 같은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의 시장 흐름들 상당히 조금 어지럽지 않나, 변동성을 많이 수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 예, 저와 함께 대박플러스 시즌2와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 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장 정리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슈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일단은 금통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선물 옵션 만기, 옵션 만기이죠. 예, 옵션 만기일이 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수반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표상인 것 같습니다. 1960.5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일자에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탑되는 부분들, 예, 좀 소강 상태로 진입한 흐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늘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풍션 효과. 예, 코스피 대형주들이 다소 좀 쉬어가는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장은 중소형주들에 대한 상승폭들이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러한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캔들에 대한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1900포인트 일정 수준 시장에 대한 저점 흐름들은 1900선으로 다져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저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 초를 기점으로 해서 두 번째 저점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시장에 대한 지지라인 자체는 일정 수준의 범위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발생된 고점에 대한 내용들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오늘자의 마이너스 0.34%의 하락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참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자 같은 경우는 금통위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을 내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의 연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서 한풀 좀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장중에 중국에 대한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요. 한 번씩 좀 체크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 산업생산 7.7%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소매 판매가 11.5% 다 전월치와 더불어서 예상치를 다 하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정 수준 시장의 하락폭은 감내를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 체킹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일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자에 만약에 5일선에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 단기 상승 추세에 상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 코스닥 증시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코스닥에 대한 패턴을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줬을 때 제가 어떤 패턴이 눈에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530포인트에서에 대한 지지 흐름들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530포인트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단기 반등 흐름들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일단은 반가운 소식들은 그동안의 시장의 하락, 코스닥 증시가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던 섹터들이죠.
굉장히 크게 기여했던, 악재 요인으로서의 크게 기여했던 섹터,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어찌됐든 굉장히 조금 반갑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절적인 요소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게 되면은요,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IT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대다수의 IT 부품주들이 바닥권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좀 센 하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연속적으로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코스피 시장에서의 낙폭과대주들이 일정 수준의 반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에서의 바닥주들, 낙폭과제주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는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 부분 시장을 이끌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AS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원익 IPS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가 뭐죠?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진행이 되고 있죠? 낙폭 과대주들이 바닥권에서 좀 빠르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추세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시게 되면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그려내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아직 3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 어떠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휴대폰, 삼성전자, LG전자, 기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장에 대한 점유율 자체를 늘려나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다소 반도체 쪽에 대한 집중 투자가 진행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월봉상에서의 고점을 돌파한 이 시점이 다시 한번 이 원익 IPS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으로 좀 보실게요. 자, 10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14,000원대의 고점 자체를 돌파를 시켰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고점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일정 수준 조정폭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만약에 거래량 자체가 많이 동반이 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매도로서 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수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을 저점으로 해서 빠르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평에 대한 정배열 구간이 아직 죽진 않았구나, 시세가 끝나지 않았구나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목표가 16,000원대까지의 흐름들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제가 요번 주 월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CJCGV입니다. CJCGV. 자, 0.10%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제가 매수가를 48,400원 드렸습니다. 그날 당일날 CJCGV가 명랑이라든지 해적에 대한 흥행이 성공이 됨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 내에서 한 2%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자, 제가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매수가 자체를 좀 높이 설정을 좀 해드렸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 자체를 좀 감안을 하다 보니까 매수가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드린 게 이 종목에 대한 진입 실패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고점 자체는 2014년도 3월달입니다. 2014년도 3월달에 대한 고점을 한번 제가 이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쭉 고점이 점진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기간을 통해서 고점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 차례 급락 이후에요. 저가가 잡힌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발생된 저점들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요번 주 월요일날 추천드렸던 이 현재 윗꼬리가 달리면서 빨간 양봉을 만들었던 이 자리가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추세 강의를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추세에서 한번 나는 매수를 해봐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미진한 시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J ENM이라는 주가 자체가 오늘자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좀 쌍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촌에 가까운 CJ CGV가 시세를 그렇게 탄력도로 좀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 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추세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봉으로 보면서 이 종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자체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주봉에 대한 움직임들, 저점 자체는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도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영업무역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영업무역이 급등할 수 있었던 그 베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거죠? 투자가 거의 끝났거든요. 작년도, 12년도, 13년도 에서 투자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CJ, CGV 같은 경우는 12년과 13년도에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쪽에 대한 멀티플렉스 진입 다 끝났고요. 국내에 새로운 신규 점포도 마찬가지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신규 점포에 대한 출점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낮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CJ, CGV는 투자가 집행이 되는 것보단 오히려 투자 회수기에 진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 매매, 추세의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우리 대박플러스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 끝났고요. 잠시 후 본격적으로 추세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시간을 통해서 추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리면서도 추세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서의 움직임들, 그리고 상단에서의 기계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아마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하루하루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한 섹터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와만큼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실질적으로 하단에서 상단에서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추세 자체에 대한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수월한 그런 실전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세를 먼저 배우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아마 첫 시간을 통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동평균선. 자, 추세도 말씀드리면서 이동평균선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동평균선이 추세와 관련해가지고 추세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기술적인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괄적인 부분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추세와 어떻게 결합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동평균선의 특징을 먼저 좀 보고 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화면 보이시죠?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특징입니다. 추세의 변화를 하나의 값으로 압축함으로 추세 변화를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시장 가격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움직일수록 추세 전환을 일찍 알려주지만 그 정확도는 낮아진다. 두 문장으로 이동평균선의 특징을 좀 정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특징은 어떤 거죠? 굉장히 좀 좋은 의미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조금은 뭐 부정적인 의미를 좀 내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추세의 변화 단순합니다. 5일선, 11선, 21선, 뭐 35일선, 31일선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60일, 120일, 200, 뭐 240일, 300일, 뭐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통용되는 이동 평균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들 아니면은 나에게 맞는 이동 평균선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시장에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단순합니다. 5일 동안의 주가 이동 평균, 뭐 시가도 좋고요, 종가도 좋습니다. 보통 종가로 얘기를 하지만 종가에 대한 합을 가지고 나눠버리면 끝이에요. 쉽게 말하면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그 평균값을 가지고 이동 평균선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일선은 5일 평균이고요. 20일은 20일 평균. 뭐 단순하죠. 자, 밑에 거를 한번 볼게요. 시장 가격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움직일수록 추세 전환을 일찍 알려주지만 그 정확도는 굉장히 낮아진다. 쉽게 말씀드려서 급등하는 상황에서의 이동 평균선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로 단 하나만 해가지고 매매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세 강의를 먼저 해드린 거고, 그 추세와 더불어서 이동평균선을 한번 접목을 지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크로스 체크가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동평균만을 보는 게 아니고 추세와 같이 더불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동평균에 대한 방향 흐름들, 방향 전환됐을 때
크로스 체킹이 됐을 때 얼마나 정확한 신뢰도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5일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5일선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5일선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 매매 가격. 단기 매매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현재의 주가 수준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이동평균선으로 5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현 주가 대비 위치, 그리고 다른 중장기 이동평균선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씀해서 5일 이동평균선은 뭔가요? 단기 매매. 쉽게 말씀해서 오늘 밤에 만약에 내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짜에 쉽게 말씀해서 종가 매수를 했을 때, 종가 베팅을 했을 때 그 다음날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5일 동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5일선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내리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5일선에 대한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잡으시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장중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5일선 돌파가 일어난 장대 양봉, 이러한 두 가지 섹터만을 가지고, 두 가지 예제만을 가지고 5일선에 대응하시는 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굉장히 5일선에서 빵 튀어 올라왔죠?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튀어온 것 같아요. 자, 현대건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5일선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봉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5일선이 그동안에,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급락 자체가 현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요번 주에 들어서 어떻습니까? 주가에 대한 낙폭 자체가 줄어들면서 짧은 단봉 들어가지고 주가가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짧은 단봉 들어가지고 횡보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실전에서 주가에 대한 하락 흐름들은 일단 일단락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시가 자체는 5일선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거래량, 전일자의 거래량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같이 따라 들어가셔도 단타 매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셨을 때,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뭐 상한가를 먹고 아니면은 굉장히 큰 폭의 성승률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제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셨을 때는 단기적인 성향, 2-3% 뛰기, 쉽게 말씀하면 실전에서 얘기를 하죠. 한 2-3% 뛰기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5일선 매매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1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내일자에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내일 현대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오늘 발생했었던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까지의 하락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 매수도 가능한 그러한 기술적인 대응이 기술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 한번 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개월간의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자, 5 거래일에 4주니까 20일이죠. 딱 한 달 거래일입니다. 자, 1개월간의 평균 매매 가격으로 중기 매매선 또는 시장에서 심리선입니다. 심리선.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심리선. 자, 20일 이동 평균선에서의 기울기는 현 주가 흐름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승 기울기인지 하락 기울기인지 혹은 횡보세인지에 따른 전략 수립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일선이 꺾인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매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수익 개념으로 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 매매 상에서의 수익 매매겠죠. 예, 단기 매매에서의 수익성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그 21선 자체가 하향으로 꺾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하향으로 꺾이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수익 매매, 이 종목에 대한 내가 신뢰도가 높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 자체가 하방으로 흐르지 않을 때까지는 주가로 조금 홀딩으로서 대응을 해보실 수 있는, 조금은 좀 여유 있는 대응을 하실 수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1선 매매에 대한 대표적인 시장 흐름들을 좀 볼게요. 시장 흐름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자, 21선은 제가 조금은 좀 두껍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21선 빨간색 선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향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시점에서 21선이 꺾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횡보하는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만 볼게요. 이 구간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간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도 추세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좀 진행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를 한번 이어볼게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21선이 꺾이진 않았지만 추세에 대한 하단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 고점에 대해서 이 시점서부터 두 번째 고점이 발생된 이 시점서부터는 어떻습니까? 21선이 완연하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바닥권에서 길게 끌고 왔었던 투자자분들이 발생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전략. 자, 나는 이 지점 자체가 꺾여버리게 되면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만약에 말씀드렸던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21선에 대한 하방 흐름들이 같이 겹치는 그러한 구간들이 발생될 시점에서는 매도로서 대응하는 게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편 자체를 추세가 끝나고 나서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 추세 확인하시고요. 이 편까지 확인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오히려 더 스마트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일선 한번 좀 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을 여러분들이 수급선인 추세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월간의 평균 매매 가격으로 중기적 추세선 또는 수급선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의 여부는 수급선인 60일 이동 평균선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바닥권을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뭐 다양한 이제 뭐 이중 바닥형 아니면 삼중 바닥형 뭐 다중 바닥형이라든지 역헤드 숄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이동 평균선이 같이 6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같이 이제 샘플링이 돼가지고 움직여준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겠죠. 60일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세의 연속성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입니다. 자, 60일 하면은 여러분들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60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자,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 기간이 며칠인가요? 실적 발표하는 기간이 며칠이죠? 60일입니다. 3개월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뭐 5일선, 20일선, 뭐 더 짧게는 10일선 뭐 이런 식에 대한 대응들을 하시기가 껄끄럽고 아니면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사이클, 산업에 대한 사이클들을 나는 정말 꿰고 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여지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60일 만에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3개월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하고 60일선 자체를 하향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의미죠?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실적 발표 60일선 이탈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실적 자체도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유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를 보여줄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60일선 자체가 하향 이탈에 있다가 실질적으로 실적 시즌과 맞물려가지고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종목군들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 분기의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사이클들 그리고 그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군들을 60일선 한번 잘 보세요. 뭐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들, 그 환율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완연한 상승 흐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0일선이 굉장히 기술적인 포인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일선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일입니다. 120일. 자, 6개월간의 평균 매매 가격으로 장기적 추세선. 쉽게 말해서 경기선입니다. 이 경기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산업으로 들어가야 되죠. 조금 더 이제 매크로한 부분들입니다. 60일선까지는 기업에 대한 성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지만 120일선 이후의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산업 사이클이라든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뭐 경기에 대한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회 여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선이기 때문에 122선 자체가 하향으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도 좋을까요? 종목에 대한, 산업에 대한 사이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요 지수가 중장기적으로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접어들었는가를 판단하는 1차 신호가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60일과 120일선의 골든크로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동평균선 대략적인 뭐 정의라든지 아니면 매매 포인트들 좀 넘어갔고요. 자,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좀 매매 전략을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이시죠? 자, 일단은 뭐 상승 추세 투자 전략을 먼저 좀 알려드리는 게 맞긴 한데 사실은 최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 하락 추세보다는 오히려 하락 추세에서 이제 반등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끝으로 좀 제가 순서로 좀 많이 바꿔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하락 추세 투자 전략입니다.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서 아래로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급속히 하향 돌파하는 경우 매도 신호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종합 주가 지수 5일선과 21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상승 추세 속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마지노선이 곧 뭐다? 매도 신호로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로부터 장단기 주가의 순서로 역별이 돼서 나란히 하락 중일 경우에는 약세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종합주가지수 다시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지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입니다. 2012년도 저점 기준으로 해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1, 2, 3 3중 천전형을 보여준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5일선과 21선, 21선 자체가 5일선은 이미 21선을 꺾여서 하락 이탈을 하고 있는 시장이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추세의 하단, 지지선 자체를 21선이 하향 돌파하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 구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움직임들로서는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아직까지 강세 시장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호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서 우리가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좀 길게 보셨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자,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평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셨을 때 어떻죠?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주선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장기 이평 자체가 플랫하게 움직이면서 저항 라인으로서의 움직임들 아직까지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단기 이평 자체가 그동안에 다양한 오랜 기간 동안 쌓여져 있던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봉상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급등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봉상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가두리 장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해외 시장 아니면 이제 해외 투자자들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병행을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단기 트레이딩 아니면 박스권 트레이딩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2100포인트를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한 단계 더 레벨업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분들은 일봉도 중요하겠지만 주봉, 월봉 같이 겸하시면서 이평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해 보실 것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봉에 대한 움직임들을 다시 한번 좀 넘어가서 볼게요. 일봉, 자, 종합주가지수 일봉에 대한 움직임을 보실 텐데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죠. 5일선과 21선의 단기 이평.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자, 보시게 되면은요, 60일선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사이클 자체가 올라가려면 60일선에 대한 수급선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60일과 5일선의 이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시간적인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바닥권에서 떨어졌을 때 이평에 대한 움직임들이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의 정상화 과정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오늘자의 하락 흐름들이 과연 내일자의 반등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그와 더불어서 주가 자체가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횡보하는 과정 아니면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세에서
20일과 5일선의 간격 자체가 상당히 좁아지면서 60일선을 끌어내리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지점 자체를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평과 추세에 대해서 한 번에 배우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락 투자 전략은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상승 추세 굉장히 중요할 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동평균선 매매 전략 중에서 상승 추세 시의 투자 전략입니다. 상승 추세 시. 자,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에서 위로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급속히 하향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 신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5일선과 21선 지지 확인되고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갭상승하는 구간들 있죠. 그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반대인 것 같아요. 주가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의 순서대로 정별 상태가 되어서요. 나란히 상승 중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반대 개념, 약세 국면이 아니고 강세 국면의 흐름들로 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단중 장기 이동평균선이 밀집돼서 서로 혼란스럽게 얽혀있을 때는 장세의 방향이 불투명하므로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한 템포 쉬어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조금 그 텍스트로 읽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렵죠.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이동평균선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이거 5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제가 이 예제를 갖고 온 이유가 5일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죠? 굉장히 짧은 구간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때 쉽게 말씀드려서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홀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갑작스러운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다 뚫어버렸습니다. 캔들 자체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될까요? 매수를 들어가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5일 이평선이 이 장대 양봉,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발생됐을 때는 아마 5일 이평선 자체가 아직까지 20선 돌파를 시키지 못하는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의 캔들을 좀 보시게 되면 5일선 자체를 깨지를 않고요. 그와 더불어서 5일선이 이 다음날에 발생된 캔들을 통해 가지고 20선 돌파라는 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장대 양봉에서 데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지 않는다. 쉽게 말씀드려서 발생된 첫 번째 장대 양봉의 30% 선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후의 움직임들을 볼게요. 5일선 절대 안 깨죠. 캔들들을 보시게 되시게 되면 종가상으로 5일선이 깨질 않습니다. 일정 수준 범위가 진행이 되면서요, 5일선이 맞닿는 구간서부터 어떠한 이슈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5일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잡아내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까요? 최근에 제가 예제를 갖고 나왔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유안타 증권입니다. 동양증권이에요, 동양증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인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이제 경고 종목 떴고요. 그와 더불어서 캔들 자체가 굉장히 좀 작게 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5일선은 이탈을 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좀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발생됐던 부분들, 요거를 한번 볼게요.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횡보됐던 구간들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장대 양봉 발생됐죠. 그와 더불어서 5일선이 21선과 딱 겹쳐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뢰도를 가지고 시장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입을 안 하셨을 거고, 앞서 5일선과 관련된 성격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첫 번째 장대 양봉에서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장대봉, 바닥권에서의 첫 번째 장대 양봉, 그리고 그 다음날의 캔들 자체가 30%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되면 오버나잇 하셔도 상관없다. 그 이후에 캔들이 사이드로 기죠. 이게 바로 소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고가놀이 패턴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5일선이 죽지 않습니다. 5일선을 타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죠? 과연 첫 번째에서 발생됐던 고가놀이 패턴, 그 두 번째 발생됐던 고가놀이 패턴 발생했습니다. 현재 지금 세 번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세 번째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을 동반한 5일선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종목을 바닥권에서
갖고 가지고 계시고 수익을 실현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 찬스로서, 매도 기회로서 활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일선 매매법 다시 한번 좀 하나 예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리젠이라는 종목인데, 이 리젠이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요, 이 종목도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자,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유한타증권하고의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가격 지우고요, 예, 종목명을 지워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유한타증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일단은 한 차례 급등 나온 이후에요. 자, 보시게 되면 5일선과 5일선이 바닥권에서 역배열된 순간에서 갑자기 돌파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5일선을 타고 쭉 횡보가 이루어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추세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의 첫 번째 지점 발생했죠. 여기서 5일선과 21선이 겹치는 이 순간, 쉽게 말씀드려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접전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리젠 성형외과, 그리고 지배구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빵빵빵빵빵빵 뛰기 시작을 하죠. 그 이후에 5일선 전체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어요. 5일선 이탈하면 어떡하나, 5일선을 만약 하향 이탈하게 되면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 투자법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장중에 조금은 더 집중도가 필요하신 매매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저희 PPT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좀 환절기라 굉장히 감기가 좀 유행인데요. 몸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20일선은 건너뛰었어요. 제 형광색으로 보이시는 게 61선입니다. 61선입니다. 61선인데, 제가 왜 21선을 띄고 61선을 말씀 좀 드렸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 투자보다는 오히려 61선 투자에 조금 더 매력을 좀 느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61선 좀 가져 나와 봤는데요. 61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각 분기별로 우리나라는 실적 발표를 한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각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61선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정 수준 실적을 발표했겠죠. 이 구간에 실적을 발표했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가정을 했었을 때 60선을 깨지 않고 주가가 끊임없이 변동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61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기업은 어찌됐든지 간에 각 분기별로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개념이겠죠. 물론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까지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 올해 3분기까지의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자,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도록 할게요. 자, 61선, 자, 라인을 한번 잘 안 보이실 텐데, 좀 두껍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나스미디어가 뭐 하는 종목이죠? KT 계열의, 어떻습니까? KT 계열의 온라인 광고 회사입니다. 온라인 광고 회사입니다. 자, 온라인 광고 회사, 기존에 뭐라 해야 될까요? 제일기획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TV 매체라든지 뭐 라디오 매체라든지, 기존에는 그러한 이제 매체들로 인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셨다, 접했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온라인 매체입니다. 다양한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을 통해서 발생되는 광고, 다양한 이제 광고들을 통해서 온라인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는 광고 기획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성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14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쭉 꺾이기 시작을 하죠. 일정 수준 고가에 대한 내용들로 접근이 되겠죠. 하지만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을 감안을 함으로 인해서 61선 자체를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뜨기 시작을 하죠. 물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최근 뭐 며칠, 요번 주에 발생했었던 급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흐름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고평가받았던 종목군들이 실제로 빠져버리는 흐름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61선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종목, 이 나스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를 하시고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61선을 이탈했을 때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로 가져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 편에 대한 이격 자체가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었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61선에 대한 성격을 알고 계셨거나, 그리고 오늘 이후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산업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뭘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신 이후에 61선 자체를 시장의 변동성만을 가지고 이탈을 한다고 하게 되면 매수로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대한 성격 뭘로 보이세요? 다음 페이지에 대한 성격 뭘로 보이십니까?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나왔냐면, 앞서서 이동평균선을 보셨을 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얘기를 해드렸을 때 밀집되는 구간에서의 움직임들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모든 이평선이 이 시점에서 모였다가 하락으로 벌어졌다가 이 구간에서 모였다가 하락으로 벌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 템포 죽여도 괜찮다, 한 템포 쉬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지점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매수로서 접근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평 자체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어떠한 악재가 터진 이후에 주가는 축축축축. 이게 지금 대형주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대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낙폭에 대한 흐름들은 너무나 컸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게요.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입니다. 참,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1.42%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됐던 흐름들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종목을 믿고 아니면 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좀 원상복귀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먼 기간들이 좀 남지 않았나.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모멘텀, 그리고 뭐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환율적인 부분들 다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하락 추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한번 뽑아왔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60일선은 하향 이탈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60일선 하향 이탈. 자, 보시게 되면 21선과 5일선 차례대로 좀 꺾이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61선 자체를 상방으로 진행시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들 다 해봤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추천 종목.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자, 차트는 일단은 저 화면상에 보이시기 때문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프리카 TV를 오늘 좀 추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종가는 31,600원, 그리고 플러스 3.78%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차례대로 지금 돌파가 이루어졌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61선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하향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하향 이탈시키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하락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어떻죠? 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 어떻습니까?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 앞서 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라고 하게 되면, 자, 플랫폼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뭐 TV라든지 아니면 뭐 라디오라든지 이러한 이제 단순화된
플랫폼을 통해 여러분들이 방송을 청취했다고 하게 되면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는 다채널 아니면 개인 방송 트렌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미 기존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최근에 인수한 트위치 TV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우리나라보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아프리카 TV의 밸류 그 이상의 밸류를 책정을 받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는 우리나라 아프리카 TV에 대한 평가 이익 아니면 이제 저평가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신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를 좀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낙폭과대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시황적인 부분들에 이제 변동성을 감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장성을 담보를 해서 충분히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평의 밀집 구간들, 이평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오늘자에 3.78% 상승으로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직전 고점에서 이어진 하락 추세에서의 상승 돌파로 진행을 시킬 게 아니고 오히려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요, 이 평 한번 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61선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적 시즌 돌입되고 나서 61선에 대한 어떻습니까? 하향 이탈이 아니고 오히려 강하게 수급이 붙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자의 3.68%의 상승을 인해서 밀집되어 있던 이평 자체를 돌파시켰다는 부분들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거래량 어떻습니까? 최근의 거래량들이 하향되는 과정에서 하향 이탈을 시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61선 올라서고 나서는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거래량, 이평에 대한 쉽게 말씀해서 크로스 체킹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내하기 싫으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군들을 잡아보시는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아프리카 TV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내일 금요일이라는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31,000원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31,000원. 일단은 뭐 매수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일단은 뭐 감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일단은 내일자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시가에 대한 변동성을 감안을 해서 31,000원의 매수가를 좀 드리고요. 조금 더 용감하게 들어가시는 것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들어가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트위치 TV와의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둔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는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4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차트상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 속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점을 이을 수 있는 이 가격 범위 내에서의 상승 흐름들까지, 높이까지의 움직임들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4만원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추세, 제 강의를 들으시는 추세 강의를 들으셨던 모든 분들께서는 추세가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입니다. 그 매도 가격대를 29,000원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대응하실 방법들 참고하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꼭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플러스 기법 강야 내일장 공략주까지 해서 모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들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추세와 이동평균선 여러가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대박플러스 많이 시청해주시고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